안녕하세요. 다다뜨개입니다. 빨리 다음 작품으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직한 곳에 빨리 출근을 하게 되면서 한동안 뜨개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도 퇴근 후에 뜨개를 틈틈이 하면서 최근에 퍼프티를 완성하게 돼서 5번째 뜨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뜨개를 시작부터 담아보고 싶어서 도안을 읽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찍어봤습니다. 저는 보통 뜨고 싶은 도안이 생기면 게이지도 보지 않고 일단 제가 가진 실이나 평소에 봐뒀던 실 중에 뜨고 싶은 실을 먼저 골라요. 이번에는 그동안 눈여겨봐뒀던 퍼프티 도안을 먼저 고르고 여름용으로 옷을 뜨고 싶어서 여름방학 실을 주문했어요. 제가 구입한 색상은 스윗 그린이고 톤 다운된 풋사과 색상입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실은 원작이랑 게이지 차이가 많이 났어요. X스몰 크기가 나오려면 라지나 X라지를 떠야 했는데 X스몰 사이즈도 가슴 둘레가 91cm라서 그것보다 작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라지 사이즈로 작업했어요. 퍼프티 원작은 몸통이 바늘 4.5mm로 뜨는 거고 고무단은 3.5mm로 뜨더라고요. 여름방학 실은 4mm 추천이라서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이때 사용한 아디 노블 바늘은 3.5mm가 제일 작은 크기이기도 했고 고무단을 꼬아뜨기로 뜰 거라서 1mm 작은 것보다 0.5mm 작은 걸로 떠도 괜찮을 것 같아서 고무단은 3.5mm로 떴습니다. 이때는 출근을 앞두고 동생 집에 다녀왔어요. 동생은 부산에 살고 있어서 거리가 멀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서로 조심하다 보니까 반년 만에 내려갔던 거였어요. 아직 퇴근 전인 제부를 기다리면서 카페에서 같이 뜨개를 했는데 뜨개보다는 수다를 더 떤 것 같아요. 원래 매일 1시간씩 통화해도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동생은 틴 리네 키트 색상으로 큐뮬러스를 뜨고 있었어요. 아마 발견을 한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실 색깔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실을 쿠팡에서 주문을 했는데 한 번에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로트 번호가 다른 실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실 전문 업체가 아닌 곳에서 주문을 할 때는 로트 번호를 꼭 맞춰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하네요. 퍼프티는 넥 고무단이 겹단이라서 6mm를 뜬 다음에 반으로 접어줬어요. 모드티 겹단 마무리할 때도 느꼈지만 저는 단끼리 1:1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 때 삐뚤게 단을 꿰매버려서 다 풀고 다시 했는데 그래도 또 삐뚤게 됐더라고요. 동생이 외국 도안 사진들도 잘 보면 넥 고무단이 일자가 아니고 삐뚤어진 게 많다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2번째에는
다시 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쭉 떴습니다. 부산 현대미술관에 재미있을 것 같은 전시가 열려서 다녀왔어요. 여기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었고 2가지 전시를 봤는데 둘 다 전혀 다른 형식의 전시였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 다 재미있었고 좋았습니다. 부산 현대미술관은 건물 자체도 예쁘지만 바깥 환경도 되게 잘 조성이 돼 있어서 야외 뜨개를 하기에 좋아요. 그런데 이날은 행사가 너무 심해서 아쉽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뜨개를 할 때 캐스트 온을 하고 요크를 만드는 부분이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소매 분리하기 전까지가 제일 재미있다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다들 문어발을 많이 만드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문어발을 좀 청산을 하고 한 4개 정도 남아있는데 저는 언젠가 뜨겠지. 이번 계절에 못 뜨면 내년 그 계절에 다시 떠도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 문어발도 아닌데 동생이 되게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 캐스톤을 했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너 이것도 떠야 되고 저것도 떠야 되는데 그건 언제 뜰 거야? 이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마무리를 짓는 것까지 다 끝내면 당연히 뿌듯하고 좋기는 하지만 그냥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뜨는 것도 결국에는 뜨개라는 취미를 즐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생의 걱정에 굴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캐스톤을 할 생각입니다. 여름방학 실을 사기 전에는 이전에 썼던 면사가 코튼 미니콘이었고 그 실이 되게 부드럽기는 한데 먼지가 정말 너무 많이 날리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도 면사인데 그렇게 먼지가 많이 날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써보시고 먼지가 거의 안 날린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구매를 하게 됐어요. 제가 써보니까 진짜 먼지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실은 아니었고 장점은 면사인데도 불구하고 폴리에스테르가 30% 섞여서 그런지 되게 가볍다는 거랑 합사를 안 해도 4mm 굵기로 뜰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쉬운 점은 실이 바늘이나 어디 걸리면 바로 갈라져 버려가지고 좀 조심히 떠야 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아디 노블로 떴는데 그게 막 엄청나게 뾰족한 편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진저보다는 좀 더 뾰족하기는 한데 거기에 걸려서도 되게 많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완성해 보니까 코가 정리되는 편이 아니더라고요. 손땀이 예쁘신 분은 이게 절대 단점이 아닐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땀이 예쁜 편은 아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늬를 넣어서 뜨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색상이랑 라즈베리 색상을 추가로 구매를 했고, 저는 일단 화이트로 산네스간의 라벤더 가디건을 떠보려고 도안도 이미 결제를 했어요. 근데 동생도 이거를 뜬다고 해가지고 저희 둘 다 인생 첫 함뜨를 해보기로 했어요. 다른 분들이랑 하는 함뜨는 제가 낯가림도 되게 심하고 함뜨 속도도 못 따라갈까봐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도전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동생이랑 이렇게 뭐 함뜨 같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무튼 저희는 함뜨라고 명명한 그것을 한번 해보면 나중에 다른 함뜨에도 참여할 용기를 얻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황사가 거치고 날씨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외뜨개를 하러 나갔습니다. 여기는 여의도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집인데 맛집입니다. 에이프릴 가디건이랑 똑같은 새들 숄더인데 늘리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에이프릴 가디건은 M1R 자리에는 M1RP를 해주고 M1L 자리는 M1LP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퍼프티는 M1R 자리에 M1LP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M1L 자리는 M1RP를 하고. 도안을 잘못 봤나 해서 동생한테도 물어보고 도안을 읽으면서 그걸 따라서 그림으로도 그려봤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떴는데 혹시 제가 도안을 잘못 이해한 건지 아니면 저렇게 반대로 떠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아시는 분은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게이지 차이가 많이 나도 크게 상관하지 않고 옷을 뜨는 편이에요. 원하는 사이즈가 되도록 더 큰 사이즈에 맞춰서 뜨면 되니까요. 그리고 게이지를 꼭 맞게 맞춰도 어차피 그 옷의 사이즈가 저한테 꼭 맞는 건 아니잖아요. 또 외국 도안들은 X 스몰 사이즈도 그렇게 작지가 않아서 차이가 많이 나도 대략만 맞춰서 그냥 뜨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한테도 이번 퍼프티는 게이지 차이가 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라지 사이즈로 떴는데도 X 스몰보다 작게 나왔어요, 완성작이. 가슴 단면이 44cm로 완성이 됐는데 X 스몰 사이즈가 가슴 둘레가 91cm니까 이게 둘레로 재도 90cm가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작게 완성이 된 건데 오히려 이렇게 작게 완성이 돼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뜨개 옷의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보통 카페에서 뜨개를 하면 아이패드를 챙겨가서 영상을 보면서 많이 뜨는데요. 출근을 하는 때는 드라마나 영화를 주로 봤었어요. 왜냐면 현실과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몇 달간 쉬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뜨개로그를 보면서 뜨개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뜨개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뜨개 정보도 얻고 뜨개 수다 부분에서 공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한창 시간이 많았어요. 저에게 몇 달 동안. 그때 이 시간이 아주 즐거웠고 알찼었다고 기록해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뜨개 로그를 시작하긴 한 건데 저에게는 이 뜨개 로그가 기록이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이렇게 제가 다른 뜨개 로그를 볼 때처럼 뜨개 시간이 더 즐겁고 풍요로워지는
그런 뜨개로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 뜨개로그에 유독 하늘, 나무, 꽃, 풀 이런 자연 영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풍경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뭐 잠깐 멈추면 누구나 볼 수 있는 풍경이기는 한데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잠시 멈춰서 이런 풍경을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 출근을 하다 보면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잠시 멈춰서 주변을 바라보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밝은 대낮에 저런 영상을 찍는 게 쉽지 않아지기는 했지만 이런 예쁜 자연의 모습들도 뜨개하는 분들이랑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매번 굳이 넣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넣을 것 같습니다. 저 때는 저렇게 여유롭게 공원에 나들이 가고 카페에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뜨개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출근을 하고 있는 지금 저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 그동안 이직을 몇 번 하기는 했는데 중간에 텀 없이 직장을 옮겼어가지고 이렇게 몇 달 동안 여유를 가지고 길게 쉬어본 게 처음이었어요. 퇴사를 하기 전에는 좀 불안하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쉬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3달을 쉬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아마 나이가 들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때를 회상한다면 저는 이때 이렇게 여유롭게 나들이도 가고 전시회도 가고 뜨개도 하고 또 뜨개로그도 시작했던 이때가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뜨개하는 분들은 뜨개 말고 다른 취미생활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 3년 정도 전부터 검도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 좀 넘게 쉬고 저번에 그 에이프릴 가디건 뜰 때 나왔던 그 영상에서처럼 손을 좀 심하게 다쳐가지고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면 안 돼서 또 1달 넘게 쉬고 출근을 다시 하게 되면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또 몇 주 쉬고 뭐 이렇게 최근 1년 반 동안 제대로 검도를 나갔던 때가 거의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검도를 하기는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검도관에 제가 아주 사랑하는 우리 하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입니다. 하나 앉아. 하나 앉아. 앉아. 그렇지. 기다려. 먹어. 왼손. 잘했어. 오른손. 잘했어. 기다려. 먹어. 아이 예쁘다. 하나 여기 안녕. 그리고 저는 을 와인더 말고 카메라도 새로 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부터는 카메라로 찍은 영상인데 잘 나오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기는 한데 일단 구매를 한 이유는 뜨개로그를
핸드폰으로 찍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제 일상 영상이랑 뜨개로그 영상이 구분이 안 되고 사진첩에 다 섞여 있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뜨개로그를 카메라로 찍으면 편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뜨개로그 하는 분들 중에 카메라로 찍는 분들도 있으신데 카메라로 찍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샀어요. 제일 큰 이유는 그냥 카메라로 찍어보면 어떨까 궁금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고무단을 아메리칸으로 떠줬습니다. 넥 고무단을 꼬아뜨기로 떠줘서 몸통 아래쪽 고무단이랑 소매 고무단도 꼬아뜨기로 떠주고 싶었는데 출근을 시작하면서 예상보다 뜨개를 하는 시간이 적어졌고 완성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꼬아뜨기로 뜨다가는 완성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컨티넨탈 말고 아메리칸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통은 원래 아디 노블로 떠줬는데 고무단은 왜 진저로 뜨고 있냐면 아디 노블 이음새가 많이 걸리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한 4mm 이상이면 그래도 좀 나은데 3.5mm는 이제 바늘이 작으면 당연히 그 코 크기도 작아지잖아요. 그럼 그 이음새에 너무 심하게 걸려서 하나하나 넘겨주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걸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저로 바꿔서 고무단을 떠줬습니다. 저는 아메리칸으로 뜨느냐 컨티넨탈로 뜨느냐에 따라서 코 모양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인데 동생은 왼손잡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떠도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매를 뜨다 보니까 똑같이 컨티넨탈로 뜨고 있는데 소매 부분만 가지런하게 떠지더라고요. 몸통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서 이게 소매 부분이 작다 보니까 이제 작은 부분을 뜨는 게 좀 더 가지런하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소매는 쇼팁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쇼팁과 롱팁의 차이인 건지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소매가 확실히 좀 더 코가 가지런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뜨다 보면 언젠가 실력이 많이 늘어서 장력도 일정하게 되고 코가 가지런하게 나오는 날이 오겠죠? 소매 마무리는 저번에 했던 것처럼 제니스 서프라이징리 스트레치 바인드 오프로 했는데 이게 신축성은 있지만 모양이 마음에 들지는 않아서 몸통 밑단 마무리는 낙 스튜디오에서 알려주는 신축성 있는 코막음 기법으로 했어요. 그런데 또 이 기법은 기존에 3.5mm로 고무단을 뜨고 그 바늘을 그대로 코막음을 해주면 너무 늘어지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밑단이 울어버려서 이걸 다 풀고 3mm로 다시 똑같이 해줬더니 괜찮았습니다. 드디어 옷이 완성됐습니다. 세탁한 후에 라벨도 달아줬습니다. 고무단이 좀 삐뚤어졌죠? 새들 숄더 부분이 좀 울었는데 에이프릴은 세탁한 후에 펴졌는데 퍼프티는 좀 덜 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가 상당히 들쭉날쭉하네요. 똑같이 아메리칸으로 떠줬는데 확실히 몸통보다는 소매 고무단이 더 잘 떠졌죠. 그리고 단 마무리를 다르게 해줬더니 확실히 끝부분의 모양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몸통 마무리 방법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은 200g을 사용했고 이 정도가 남았습니다.